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속보이는 쿠팡의 상생 강조 홍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새 쿠팡이요, 왜 이렇게 자꾸 판매자 상생을 강조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홍보 전략들이 자꾸 제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디지털 유통 대전이라는 그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를 다녀왔거든요. 6월 30일 금요일날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쿠팡의 부스를 만났어요. 아니, 저는 그 박람회를 갈 때 쿠팡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가를 했어요. 부스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쿠팡에서 거기에서 강조했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쿠팡이 중소 요 상공인들과의 상생, 아름다운 동행, 요게 그 주제였거든요. 그 부스의 주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뭐야 쿠팡 도대체 왜 이렇게 낯간지럼 낯뜨거운 이런 홍보들 자꾸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디지털 그 유통대전이라는 그 이 전시회에 대한 소개도 뒷부분에 좀 있을 건데요. 어쨌든 쿠팡 부스에 대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홍보 전략, 왜 쿠팡이 요새 판매자들의 상생을 강조한 홍보 전략을 쓰는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쿠팡 부스였습니다. 쿠팡.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글씨가 너무 조금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생의 선순환, 출시 2개월 만에 쿠팡 판매량 1위, 곰곰 단백질바 탄생기. 그러니까 쿠팡의 그 곰곰 PB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어떤 공장과의 상생을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고객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쿠팡의 상생 PB 상품, 이렇게 해서 7상품이나 전시를 해놓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면 이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판매자와의 상생 혹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이 쿠팡 부스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 전에 그 CJ 제일제당과의 이제 또 다시 한번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CJ 제일제당을 저격하면서 독과점 기업이 이 쿠팡에서 빠지니까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갔네? 그리고 독과점 기업이 빠지니까 쿠팡에서는 이제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렸네? 이런 얘기들, 이런 발표 자료를 쿠팡이 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도 아니 저런 말 하기가 너무 낯뜨겁지 않나? 공정한 경쟁의 장,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게 이 부스까지 전시회에서 이런 부스까지 차려서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쿠팡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CPLB라는 회사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CPLB라는 회사는 쿠팡의 PB 상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쿠팡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쿠팡 CPLB와 중소상공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10곳 중 9곳 중소상공인 비중이 이렇게 높다. 우리 쿠팡 CPLB에서 이 PB 상품 만드는 중소상공인 비중이 이렇게 높아. 연간 CPLB 제조사 수 증가율, 20%나 증가했어. 그리고 CPL 파트너사에 2만 명이 추가로 고용이 됐네. 그리고 680%나 상승했어. 이런 것들 좋은 자료들만 쿠팡이 가져와서 우리는 중소상공인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CPLB가 PB 상품 만들잖아요. 이건 진짜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쿠팡만 그래왔던 게 아니라 대학 유통사들의 PB 공장들이 다 그래왔어요. 이제 이 PB 상품을 하면서 판매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점점 그 공장은 이 PB 상품이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PB 상품, 쿠팡이 PB 상품을 만드는 공장들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가 싸움에서 져가지고 쿠팡이 야 이만큼 대량으로 우리가 발주해 주니까 가격 깎아. 니네 이익 줄여. 쿠팡만 계속 이익을 더 가져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가치 상생이 아니라 쿠팡만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의 어떤 PB 상품이라든지 어떤 대형 유통사들 PB 상품이 공장과의 해오는 요 관계가 대부분 비슷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낯뜨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올렸더니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행 맞아요? 약간 이러시던데
아,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빵 터졌거든요. 중소상공인의 아름다운 동행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쿠팡이 메인 주제로, 메인 키워드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전시회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왔는데, 쿠팡의 그 PB 상품 7개 전시한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쿠팡 PB 상품 이제 나오죠. 대주산업, 자, 탐사 제품, 그리고 뭐, 이런 H글로벌, 제이트로닉스, 광천막김, 이런 우리 PB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들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 이런 걸 보여주려는 어떤 상생의 어떤 논리적 근거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뭐 저만 이렇게 느끼느냐? 비단 그렇지 않겠죠. 쿠팡과 어떤 제대로 좀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쿠팡에서 매출을 크게 해보신 분이라면 다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통대전에서 예상치 못하게 쿠팡을 보고, 또 쿠팡의 그 낯간지러운 어떤 이런 부스의 주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쿠팡이 진짜 판매자의 문제, 판매자들의 불만을 모를 리가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계속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쿠팡은 그 근원적인 어떤 쿠팡의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킬 생각이 없다. 다만 쿠팡은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자꾸 해서 소비자들을 더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쿠팡은요, 쿠팡 같은 회사가 이 판매자 불만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온라인 셀러들 모여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쿠팡 불만에 대한 거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쿠팡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판매자들은, 왜냐하면 다른 플랫폼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기존 우리가 거래하던 어떤 플랫폼들과 쿠팡과 비교를 해봤을 때 쿠팡이 너무 판매자들을 옥죄고 판매자들의 갑질이 심한 업체로 판매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쿠팡의 의도는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소비자들만 잡겠다. 소비자들한테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뭐 이건 저희가 뭐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유통대전에서 좀 더 또 신기한 것들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다룬 적 있었는데, 파스토 물류센터 보여드렸던 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파스토 물류센터가, 이 스마트 물류센터가 공간을 정말 절약해가지고 오토스토어라는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물류를 피킹하는 이런 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제품이 그 전시회에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 오토스토어라는 게 이 빨간색, 요게 오토스토어입니다. 자, 이렇게 피킹된 걸 가져가죠. 그리고 원하는 거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토스토어들도 이렇게 돌아다니죠. 여기서 또 피킹할 것들 찾아서 피킹을 합니다. 피킹이라는 건 이거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걸 들어서 다시 또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런 최첨단 물류 시스템,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이 75%나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필요한 물류센터 크기의 4분의 1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면서.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다만 이 단가가 문제겠죠. 운영비와 이 로봇의 비용이 도대체 얼마일까? 그걸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오토스토어라는 요 로봇이 너무 신기하고, 와, 이게 진짜 물류 쪽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체계해야 되는 게, 물론 우리 같은 중소상공인이 쓰기에는 정말 어려운 로봇입니다만, 이런 3PL이나 퍼피엘, 풀필먼트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 많이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더 운반. 이 서비스도 이 부스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CJ 대한통운 느낌이 전혀 안 나지만, CJ 대한통운이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더 운반. 어떤 서비스일 것 같으세요? 이 더 운반은요, 이 차주 있죠? 화물차 차주와 우리 그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이 화물차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차의 어떤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언제 도착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화물주하고 연결해주는 화물주 차주와 화물차 차주와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더 운반이란 이 플랫폼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24시나 이런 어떤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중간에서 떼가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긴 수수료 안 가져가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운송료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화물차 차주를 얼마나 모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광고가 돼서 인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출시한 지 6개월이 됐고 CJ 대한통운이라는 큰 물류 업체가 출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출하거나 수입하실 때 이 화물차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로라는 이 서비스도 제가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저희 단톡방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방넷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이 광고가 이 공헌이 그러니까 그 실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가에서 정산을 저희가 받잖아요. 근데 그 정산할 때 정산을 받은 금액에서 광고비를 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뺀 금액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를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몰들과 연동이 돼서 그 몰들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엔 저도 이걸 엑셀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엑셀로 작성하면 일일이 수기로 해야 되는데 연동이 되는 몰들은 시그로에서는 이제 끌어와서 그리고 딱 직관성이 좋은 어떤 그런 그래프나 이런 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료로 3주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체험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원이라는 요 서비스도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요것도 좀 특이한 서비스였습니다.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토스페이, 뭐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트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시그로도 마찬가지였지만 포트원이라는 서비스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다라고 싶으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자사몰 쪽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요 시작은 쿠팡의 그 판매자 상생 강조 홍보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 좀 낯뜨겁다. 그리고 실제 판매자의 불만 쿠팡은 알고 있지만 해결할 생각은 없다. 그냥 소비자에게 본인들이 착한 기업 판매자와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싶다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그걸 보게 된 이제 그 디지털 유통 대전이라는 요 전시회 요거 저는 기대 안 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6월 30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뒤 내년에 이제 요게 다시 열릴 텐데 내년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요거 보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또 다시 한번 꼭 참여할 전시회 목록에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네, 그 디지털 유통 대전이라는 요 전시회 설명과 또 쿠팡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